여러분, 만약에 엄청난 꿈 하나가 인생 최대의 시험대에 오른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오늘 바로 그 질문의 답을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말이요. 사실은 한 사람의 꿈을 그냥 짓밟아보려고 했던 사람들이 내뱉은 비웃음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비전과 그를 둘러싼 세상의 냉혹한 현실, 그 거대한 갈등의 서막을 여는 문장인 거죠. 자, 오늘 우리는 딱 이 5단계의 여정을 따라가 볼 거예요. 아주 강력한 비유에서 시작해서 결국엔 우리 각자에게 던져지는 질문으로 마무리가 될 텐데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전체 이야기를 꿰뚫는 핵심 비유죠. 바로 닭장 속 독수리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한 농부가 산에서 우연히 독수리 알을 하나 주어요. 그리고 이걸 암탉 둥지에 슬쩍 넣어두죠. 얼마 뒤에 알에서 깨어난 새끼 독수리는요, 당연히 주변에 있는 병아리들을 보고 자라게 됩니다. 태어나서 처음 본 세상에 온통 땅만 쪼아대는 닭들 뿐이니까 이 독수리는 자기가 가진 그 거대한 날갯짓 대신에 고개를 숙여서 모이 찾는 법부터 배우게 되는 거죠. 바로 이 장면이 핵심적인 긴장감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한쪽은 저 넓은 창공을 지배할 운명을 타고난 독수리의 잠재력, 그리고 다른 한쪽은 땅에 묶여 사는 닭의 현실. 이 독수리는요, 자기가 날 수 있다는 사실조차 전혀 깨닫지 못한 채 평생을 자기가 닭이라고 믿으면서 살아갑니다. 정말 안타깝죠? 바로 여기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질문 하나가 던져집니다. 혹시 우리를 둘러싼 이 환경, 이 닭장이라는 게 우리한테 야, 너는 딱 여기까지야. 너는 절대 날 수 없어. 라고 끊임없이 속삭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 질문을 마음속에 한번 품고 이제 한 인물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바로 요셉입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그 닭장 속 독수리의 인간 버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늘이 준 비전을 품었지만 세상으로부터는 철저하게 오해받고 또 버림받았던 인물입니다. 요셉은요,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듬뿍 받는 아들이었고 또 미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될 거라는 아주 비범한 꿈을 꿉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위대한 비전이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의 씨앗이 되고 말아요. 그의 형제들은 이 꿈을 그냥 교만한 자랑으로만 여기고 급기야 그를 죽이기로 결심할 만큼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정말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아들 요셉이 형들 손에 팔려서 이집트의 노예가 되고요. 거기다 억울한 누명까지 쓰고 깊은 감옥에 갇히는 죄수가 되어버리죠. 꿈 하나 때문에. 인생이 그냥 송두리째 무너져 버린 겁니다. 자, 이제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밑바닥, 가장 어두운 곳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런데 참 역설적이게도요, 바로 이곳이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가치가 드러나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죠. 아니, 어떻게 눈에 띄지도 않는 그런 작은 시작이 세상을 바꾸는 거대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요셉의 이야기는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3가지 답을 품고 있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바로 겨자씨의 원리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앗 중 하나지만 땅에 심겨지면 정말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잖아요. 감옥에 갇힌 요셉의 꿈은 다 죽은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잠들어 있던 겨자씨였던 거죠. 이게 우리한테 뭘 알려주냐면요, 지금 내 꿈이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그 안에 세상을 바꿀 잠재력이 숨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건 그 씨앗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품는 거겠죠. 자, 이 숫자 보이세요? 1200억 원. 와, 이게 갑자기 왜 나왔을까 궁금하시죠? 이게 바로 숨겨진 가치에 대한 정말 놀라운 실화입니다. 필리핀의 한 어부가요, 34kg이나 되는 엄청나게 큰 조개를 건져 올려요. 근데 그는 이걸 그냥 행운을 가져다주는 부적 정도로만 생각하고 무려 10년 동안이나 침대 밑에 툭 넣어뒀죠. 10년 뒤에 우연히 그 가치가 밝혀졌는데 글쎄 이게 1200억 원이 넘는 세상에서 가장 큰 진주 중 하나였던 겁니다. 이 이야기는요, 우리 안에도 어쩌면 우리가 겪는 어려운 상황 속에도 아직 발견되지 않은 엄청난 가치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남들이 못 알아본다고 해서 그 가치가 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요셉이 바로 그런 존재였어요. 마지막 원리는 소금의 원리입니다. 소금. 음식에 들어가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하지만 부패를 막고 생명을 보존하죠. 요셉도 노예와 죄수 신분으로 눈에 띄지 않았지만 그가 있는 곳마다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면서 그 공동체를 지켜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 작지만 선한 영향력을 통해 주변을 변화시키는 소금이 될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꼭 높은 자리에 있어야만 세상을 바꾸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 이제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오랫동안 꽁꽁 숨겨져 있던 그 꿈이 마침내 현실이 돼서 세상을 바꾸는 그 순간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이 구절은요, 비전이라는 게 그냥 있으면 좋은 사치가 아니라 생존과 번영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걸 딱 말해줍니다. 비전이 없으면 망한다. 이게 바로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의 핵심적인 전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정말 극명한 차이가 보이죠? 요셉에게는 앞으로 닥쳐올 7년의 풍년과 또 7년의 흉년에 대한 아주 장기적인 비전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형제들이나 이집트 사람들은 어땠나요? 그냥 눈앞의 이익, 오늘의 만족에만 급급했죠. 그 결과는요? 비전이 있던 요셉은 그 엄청난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지만 비전이 없던 사람들은 속수무책으로 기근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이 이야기의 결정적인 한 문장이에요. 한 사람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그 꿈이 결국 자신을 배신했던 가족을 구하고 거대한 제국을 구하고 주변의 모든 민족을 굶주림에서 구해냈습니다. 이게 바로 한 사람의 비전이 가진 어마어마한 힘입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이야기는 바로 우리 자신에게로 향합니다. 요셉의 이 교훈들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다시 맨 처음에 그 비유로 돌아왔습니다. 환경이 정해준 대로 그냥 땅만 보고 살아가는 닭의 정체성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내 안에 잠재된 가능성을 믿고 저 창공을 바라보는 독수리의 정체성을 선택할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 놓인 거죠. 가장 중요한 건요, 닭장 문은 이미 열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목소리가 아니라 당신 안에 진짜 목소리를 듣고 날아오를 준비가 되셨나요? 선택은 오롯이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당신의 꿈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바로 지금 당신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